걱정이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무서운 속도로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벌고 있는 대표님들은 여기에 긴급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리익스프레스가 저번 달에 코엑스에서 사업 설명을 했는데 일단 한국에 1,000억 정도를 투자를 할 거고, 그 현장에서 연기자 마동석이 연기한 CF를 공개했어요. 한 번에 마동석을 캐스팅해서 매체 광고를 진행한다? 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한국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이 알리익스프레스 때문에 지금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내년이 되기 전에 빠르게 구매 대행을 접고 브랜딩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예측한 게 한 1년이나 2년 안에는 아마 알리익스프레스에서의 거래량이 많아질 거라서 지금 거기에서 그냥 단순히 해외에 있는 제품들을 10만 개, 50만 개, 100만 개 갖다 파시는 분들은 어려워지거나 거의 판매가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왔어요. 지금 더 빠르게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일단 이 구매 대행이 뭔지 모르시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없는 되게 특이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뭐 굴삭기, 불상, 조립형 창고, 지금 검색을 하면 다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해외라고 붙어 있거든요. 그 제품들을 구매를 하면 14일에서 21일 정도 배송 기간이 걸린다라고 되어 있고, 중국에서 들어온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일부 상세 페이지는 한글화 작업도 안 되어 있어서 중국에서 팔고 있는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복붙을 해서 팔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냐면 구매 대행을 할 때에는 하나만 걸려라는 식으로 팔기 때문에 막 제품을 10만 개 올리고 20만 개 올리고 30만 개 올리고 이렇게 많이 올려서 정말 하나라도 팔리면 럭키니까 그렇게 해서 파는 거라서, 그 모든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일일이 한글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뭐가 잘 팔릴지를 내가 예측을 해서 그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한글로 바꾸는 수고를 하고요. 더 나아가면 상세 페이지를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보통 유튜브에서 월 1,000은 금방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매출 위주로 설명을 하는 강의들은 예전에는 그게 위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국내에서 소싱을 해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위탁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포화 상태가 돼서 기존에 있던 거기서 팔던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나니까 그 눈을 중국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소싱을 해서 한국에서 파는 거야. 근데 이 소싱이라는 게 내가 미리 사놓는 게 아니라 사진만 올려놓고 팔리면 그제서야 중국에서 내가 주문해서 배송을 해주는 거였어요. 원래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어플에서 내가 사는 것과 크게 다른 게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내가 만약에 불상을 산 고객이에요. 그러면 그 불상에 대한 질문을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한국 사람한테 한다는 거지,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 사람이 CS를 하기 때문에 좀 말이 안 통할 수 있어요. 그게 차이인 거지, 그거 말고는 시스템상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에서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제품을 올려도 중국에 있는 뭐 1688, 알리바바, 타오바오 이런 데 있는 모든 제품들을 다 올리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선택의 폭은 중국 사이트에서 그냥 구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를 처음 쓰게 된 건 고양이 옷, 고양이 네카라, 이제 고양이 제품들을 사면서 쓰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파는 고양이 관련 뭐 옷이나 이런 것들도 99% 이상이 다 중국산인데 종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연히 알리익스프레스를 광고로 보게 되어서 어플을 깔고 사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광고를 우연히 봤을 정도니까 아마 작년 한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만약에 결제가 복잡하다, 뭐 알리페이를 써야 되거나 페이팔을 써야 되거나 신용카드 번호를 막 넣어야 된다 이러면은 뭔가 꺼림칙하잖아요. 그래서 안 했을 텐데, 제가 결정적으로 구매를 했던 이유는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제 편의성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이후로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내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게 되었어요. 근데 시작은 고양이 제품이었지만 거기에 인테리어 소품도 있고 접시도 있고, 내가 네이버에서 본 것들이에요. 내가 그동안 샀던 것들은 뭐 사실 별로 신경 쓰진 않았지만 사실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였던 거고, 심지어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저보다 먼저 구매를 해가지고 그 제품에 만족한 한국 사람들의 후기도 꽤나 있었어요. 후기를 보는 순간 믿을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늘려갔어요. 그리고 일부 제품들은 일주일도 안 돼서 배송이 왔었어요. 최근에는 가구까지 한번 시켜봤어요. 이 가구를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중국산 가구가 되게 예쁘거든요. 이미지나 사진을 보면은 한국에 정말 존재하지 않는 가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 가구가 실제 이 모양이니까 너무 궁금했고, 부서지거나 망가지지 않고 제대로 올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시켜봤거든요. 근데 제가 산 거는 제가 잘못 골랐는지 품질은 정말 별로였어요. 하지만 모양 자체는 이뻐서 좀
좀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은 그대로 쓸 것 같았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반품을 했는데 우체국인지 대한통운인지에서 그걸 수거를 해갔는데 그 뒤로 환불은 잘 안 되더라고요. 휴지 케이스도 굉장히 예쁜 게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배송 받았을 때 사기로 되어 있어갖고 깨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 때문에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것들은 아예 안 사려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다른 것도 좀 깨질 만한 거 샀었는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잘 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알리익스프레스가 배송에서의 문제, 반품과 교환을 잘 해주기만 하면 이거는 무조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 대표가 코엑스에 설명할 때 한국에 전용 CS 센터를 설립을 하고 한국인 직원을 채용을 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것만 해결되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딱 해결해 주니까 이건 안 되기가 좀 어렵다 생각을 했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좀 데자뷰로 느꼈던 게 있는데 커머스에서 탑티어들 중에서 네이버나 쿠팡이 지금은 거의 다 이 시장을 공고하게 해놨지만 11번가가 아무래도 대기업에 있으니까 자금력도 있고 회심의 일격을 날리기 위해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아마존과의 전략적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아마존에서 파는 제품들을 한국에서 살 수 있게. 그래서 되게 야심차게 막 11번가가 이제는 반격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사실 아마존 직구를 하는 주요 품목들을 생각해보면 아마존에 있는 그 공산품 먹고 마시는 거나 몸에 바르는 거 이런 거 외에 정말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나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은 대부분이 중국산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중국 물건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좋잖아요. 네이버에서 팔고 있는 제품들도 플라스틱으로 된 거나 사기로 된 거나 유리로 된 거나 대부분이 중국산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미국 아마존에 살 리는 없고 결국 우리가 미국 아마존에서 뭔가를 사야 된다면 미국 브랜드의 제품들 있잖아요. 라이프로렌이라든지 미국에서만 파는 커클랜드 제품들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직구를 하는데 의미가 있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패턴이나 정서나 환경상 미국 아마존에서 뭔가를 사는 게 그렇게까지 막 유의미한 변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역시나 흥행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도 11번가 들어가면 아마존 탭이 있어서 거기서 물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만들었을 것 같은 제품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미국 브랜드 제품들 그런 것들만 위주로 있고 영양제가 되게 많고요. 근데 중국 직구가 한국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온다는 건 좀 달라요. 왜냐면 미국 직구 제품들의 특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브랜드가 제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미국에서도 샴푸를 팔지만 우리나라 샴푸를 팔죠. 미국 영양제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영양제가 충분히 훌륭하죠. 그리고 뭐 미국에서 파는 뭐 식품이나 샴푸, 화장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특별히 좋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할 수 없는 제품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 통이라든지 물론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런 거는 금형을 따야 되기 때문에 미니멈이 굉장히 크고 개인 사업자가 이걸 접근하기 좀 쉽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집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중국산이에요. 이 중국에서 만든 이런 짜잘한 제품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데 비해서 미국 영양제 안 먹는다고 해서 미국 신발 안 신다고 해서 우리가 삶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11번가가 아마존을 가져온 것보다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직접적으로 네이버 페이와 제휴를 하고 또 CJ 대한통운이랑도 물류를 제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CS 센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커머스 판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달라 보여요.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네이버나 쿠팡에서 해외에서 바로 배송해서 구매 대행을 대량으로 하시던 분들은 빠르게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구매 대행 같은 것들은 굉장히 강의해서 방법도 되게 천편일률적이고 사실 누구나 그대로 따라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게 쉽긴 한데 이 브랜딩이라든지 사입 이런 것들은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난이도도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정말 등 떠밀어서 해주지 않는 이상 하시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어느 정도 돈을 버셨거나 재미를 보신 분들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 스스로 등을 떠밀어서 지금이라도 브랜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이 스크립트를 쓰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토킹 해봤는데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하지 않는데 좀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는 문장들을 최대한 전달을 드리려다 보니까 항상 스크립트를 썼는데 또 스크립트에 대한 고민 때문에 영상을 올리는 거를 미루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